안녕하세요. 뉴스타트 건강밥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구하기 쉬운 재료로 쉽게 맛있게 건강식 조리법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메뉴는 야채 육개장인데요. 이렇게 눈이 오고 스산한 겨울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메뉴예요. 이 야채 육개장은요, 이렇게 집에서 안 해 드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당에 가서는 드실 수 없는 그런 메뉴예요. 왜냐하면 이 육개장 그러면은 고기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이름에도 그렇듯이 이렇게 음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채 육개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무 육개장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없을 무를 써서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야채 육개장. 그러니까 건강식 야채 게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야채 육개장 재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려서 삶은 이 고사리가 한 줌 필요하고요. 새송이버섯 2개, 팽이버섯 1팩, 그리고 약간의 배추와 숙주나물이 필요한데요. 숙주나물은 한 줌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도 한 줌 필요한데 저는 이렇게 말린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를 한 5뿌리 정도 준비했는데 대파가 있을 경우에는 한 2뿌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늘 한 2큰술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추기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야채 육개장 들어가기 전에 국물을 좀 소개를 할 텐데요. 주로 이렇게 우리가 이 건강식 요리에 이렇게 야채수를 많이 쓰잖아요. 채수라 그러죠. 그래서 그 채수에 들어가는 재료를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무가 이렇게 중간 사이즈 하나 필요하고, 양파가 이렇게 딱 사이즈가 이렇게 되게 클 경우에는 한 개 반 정도 쓰시고, 중간 사이즈는 한 2개 정도 이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고버섯, 말린 표고버섯 한 10개를 준비했고요. 다시마는 제가 이렇게 큰 거 한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표고버섯은 말린 거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일단 한번 물에 이렇게 씻으세요. 또 이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담그지는 마시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한번 이렇게 씻으시면 좋고요. 이 다시마도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게 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살짝 좀 이렇게 씻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렇게 국물 내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큰 냄비를 준비하시고, 무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통무를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아주 큼직큼직하게 껍질째를 썰어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파도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양파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근데 혈압에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양파가 식재료잖아요. 근데 이제 양파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해서 양파를 껍질째 사용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양파를 껍질째를 사용하면 이 맛이 너무 이렇게 강해서 음식의 제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속의 잎 있잖아요. 이렇게 얇은 거, 속잎 정도, 뭐 한 잎 정도 이렇게는 넣을 수 있지만, 양파 껍질을 일부러 이렇게 넣는 거는 음식에 이렇게 맛을 제대로 못 내요.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2개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양파를 보면 이렇게 요즘 제가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4가지잖아요. 무, 양파, 표고버섯, 다시마인데, 이 양파가 혈압을 이래 내려주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 그래서 이 양파 즙이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시중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파즙도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무도 이렇게 삶아서 즙을 마시고, 그 다음에 이 표고버섯도 보면 이 표고버섯도 굉장히 정말 항산화식품의 엎드이에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도 이렇게 달여서 먹고,
이 다시마도 이렇게 가루를 분말을 내서 하든지 아니면 또 달여서 먹고 그러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따로 이렇게 음식 따로 뭐 이렇게 마시는 것 따로 해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요리에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표고버섯도 한번 헹군 거 그대로 10개를 이래 넣으시고요. 다시마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면 끓을 때 막 이렇게 국물이 튀어요. 그래서 이 다시마도 좀 약간 이렇게 좀 찢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야 이렇게 국물을 끓일 때 이렇게 뚜껑이 탁상털커덕 안 하거든요. 물은 한 1갤론에서 한 1갤론 반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물을 가득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토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리를 해보니까요, 뭐 몇십 분을 다리고 뭐 나중에 다시마를 넣고, 저도 옛날에 과거에는 많이 그랬는데요, 다시마 미리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한 5분에서 10분 사이 되면 이렇게 끓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저는 이렇게 우려놔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는 바로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건더기를 건져내는 게 아니고 그냥 식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래 했다면은 이튿날 아침에 제가 이제 국물을 소쿠리에 받쳐서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남은 열 있잖아요. 그 열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들이 표고버섯, 다시마, 무, 양파에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 야채수를 이용해서 김치도 담고 이런 오늘처럼 이렇게 야채 육개장, 찌개 뭐 각종 음식에 이렇게 사용하면은 굳이 양파 따로 달여서 드시고 또 다시마 따로 해서 드시고 또 뭐 이렇게 표고버섯을 우려내서 공복에 마시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음식에 맛도 이렇게 감칠맛을 내주고 또 많은 좋은 영양 성분들을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물을 저렇게 내면 되고요. 네, 그럼 야채 육개장에 들어가는 재료를 제가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리를요 먼저 이렇게 제가 좀 쓸 텐데요. 네, 이 고사리만 먼저 이렇게 밑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육개장 끓일 냄비에다가 이렇게 고사리를 넣으시고요. 양념도 아주 간단하게 해요. 이렇게 마늘을 한 2큰술 넣으시고, 그 다음에 간장을 한 2큰술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의 참기름을 제가 넣을 거예요. 약간의 참기름을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좀 쪼물락쪼물락 이렇게 네, 이렇게 간장과 마늘, 약간의 참기름을 넣은 이 고사리를요 이렇게 좀 쪼물락쪼물락해서 좀 밑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밑간을 해 놓으시고, 네, 어제 제가 끓여놓은 이 야채수를 오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고버섯, 무, 양파, 다시마 이렇게 우려낸 물이죠. 이 야채수를 이렇게 소쿠리에 이렇게 건지시고요. 어제 끓여가지고 하룻밤 이렇게 뒀어요. 그랬더니 아주 국물이 더 진하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소쿠리에 건져서 이렇게 건더기는 버리시고 이 국물은 냉장고 보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렇게 고사리를 밑간을 했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넉넉히 채수를 부으시고요. 채수를 이렇게 넉넉히 부으시고, 이 느타리버섯을 제가 말린 거라서 미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거일 경우에는 나중에 넣으셔도 되지만 이렇게 말린 느타리버섯을 사용할 때는 고사리랑 같이 끓여주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느타리버섯이 말렸잖아요. 근데 이 말린 느타리버섯이 생 느타리버섯보다 훨씬 이렇게 국물 맛을 더 좋게 해줘요. 그래서 느타리버섯을 넣으시고 이렇게 끓을 동안에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송이 버섯은 약간 길쭉길쭉하게 썰어 주시고요. 오늘 이 야채 육개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섯들이 들어가서 굉장히 맛이 좋아요. 네, 배추는 이렇게 약간 어슷어슷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어요. 네, 파도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라서요. 이렇게 반을 잘라서 파도 이렇게 반을 잘라서 한 10cm 길이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팽이버섯도 이렇게 약간 끝에를 이렇게 찢어 주시고, 네, 이렇게 새송이 버섯이랑 배추 그리고 파는 길쭉길쭉하게 썰었고요. 숙주나물이랑 이 팽이버섯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로 우리가 이렇게 육개장을 끓이든지 국을 할 때 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추도 데쳐내고 이 버섯도 데쳐내고 그 다음에 이 숙주나물도 데쳐내서 물에 헹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미료라든지 갖은 양념을 해서 이렇게 국을 끓이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이 배추나 이런 숙주나물 그리고 이 버섯의 좋은 성분들을 우리가 다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음식을 해도 특별히 이렇게 맛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맛도 좋고 영양 가치도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느타리 버섯이랑 이제 이 고사리가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이 생야채들을 그대로 데치지 않고 뭐 절이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바로 넣어서 이제 고추기름을 좀 넣고 이제 소금 간을 해서 이제 육개장을 끓이면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이런 한 끼 식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어우러지는 동안에 제가 이제 이 야채 국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우리 이제 한국인들은 이렇게 몸보신한다, 아니면은 이렇게 내가 원기가 좀 필요하다, 아니면 또 이렇게 골절 수술을 해서 수술 회복 단계에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몸보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몸보신하기 위해서 동물의 뼈나 이런 살을 구워서 사골 육수라 그러죠. 곰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렇게 동물의 뼈나 동물을 이렇게 우려내서 낸 그 국물에는 인산이란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이 칼슘을 오히려 이렇게 빼앗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몸보신한다, 뭐 이렇게 골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뼈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뼈를 구워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몸에 칼슘이 빼앗아 간다면은 오히려 이렇게 뼈가 이렇게 서로 붙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뼈를 잘 붙게 하는 거는 우리의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뇨병 그러면 이렇게 피에 이 당분이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피가 원활하게 이렇게 순환이 안 되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피가 흐르는 속도가 느려서 이렇게 합병증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이 피가 맑아야 되는 거예요. 피가 맑아야 이렇게 상처가 잘 아물고 뼈도 잘 붙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몸보신하기 위해서 그런 곰탕을 먹기보다 이렇게 표고버섯이라 이렇게 이 다시마에는 또 알긴산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양파나 이런 우려낸 이 무를 드시면은 우리의 피가 이 동물성을 섭취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야채술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리에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야채 육개장도 끓이고 그러는데요. 또 이렇게 뭐 좀 국물이 남을 때는 냉동 보관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야채수를 드시면 굳이 따로 그렇게 뭔가 이렇게 달여서 즙을 마시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음식을 이렇게 활용해서 드시면은 아주 일석이조잖아요. 그렇게 수고도 덜고, 그래서 이런 음식에 활용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한참 이렇게 끓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야채들을 다 이제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데쳐내지 않고 그대로, 배추도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고, 배추도 그대로 넣으시고, 숙주나물도 그대로 넣으시고, 네, 이렇게 파도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건강 음식을 하면서요, 참 이 요리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몸에 해롭다든지 이롭지 않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제가 참 요리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SNS라든지 이 뭐 아주 이 IT 시대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흘러 넘치는데 어떤 뭐 유명한 요리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 조회수가 많으면 그것이 아주 이렇게 대세인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좀 지혜롭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특정한 인물이 그 분야에 대해서 뭐 요리에 아주 일가견이 있다. 근데 그 음식이 과연 우리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가,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인가를 여러분들께서 분별하셔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네, 이렇게 아주 보글보글 잘 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팽이버섯을 마지막에 넣고요. 팽이버섯을 넣으시고, 지금 이래 보면은 사실 얼큰하진 않지만 이 자체가 야채 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래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야채 육개장 그러면 좀 얼큰한 그것이 또 특징이니까 요거는 제가 고춧가루랑 참기름 1대1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순두부 할 때 이 고추기름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기름을 이렇게 한 술 제가 넣을 거예요. 고추기름을 한 술 이래 넣으면 아주 얼큰한 그런 맛을 내는 그런 야채 육개장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좀 간을 보시면 좋겠어요. 간을 이렇게 보시고 간장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이런 식성에 맞춰서 가능하면 좀 싱겁게 드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식성에 맞춰서 이렇게 간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금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네, 딱 됐어요. 네, 아주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이 야채 육개장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죠. 이 뭐 야채 육개장 한 그릇만 있으면 한 끼 식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저는 이렇게 좀 넉넉하게 끓여서, 이 야채 육개장은요 뭐 한 이틀 이래 드셔도 이렇게 질리지가 않아요. 네, 오늘 이렇게 야채 육개장을 끓여 봤는데요. 육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버섯과 야채수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고 아주 얼큰한 이런 야채 육개장을 끓여봤습니다. 이제 2월 중순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3월이네요. 제가 요즘 뜰에 나가면 너무 행복해요. 복숭아 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얼마나 꽃이 이쁜지 제가 아주 가면 벌들도 막 날아오고 아주 황홀할 정도로 제가 아주 그 봄꽃을 아주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겨울 이런 건강식 야채 게장으로 여러분들 겨울 잘 이렇게 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